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도 정소희, 이서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의 첫날이죠. 8월 1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출발은 아주 화려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 가까이, 메타가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분위기는 강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장중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소비 위축과 물가 압력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주춤해졌고요. 이 와중에 반도체 업종이 낙폭을 키우면서 오히려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의 관세 연장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에 다시 불안감이 퍼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들에게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제약주까지 흔들렸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멕시코와의 관세는 90일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중국과의 협상도 복잡하지만 타결 가능성은 있다는 미 재무장관의 발언도 전해지면서 관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정책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미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74% 떨어지면서 44,130.98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0.03% 하락하면서 21,122.4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0.37% 밀리면서 6,339.39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어제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 발표로 강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초기의 상승폭들이 반납을 하고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더 강해져 주가지수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율이 발효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일, 오늘 0시 1분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90일 동안 현행 수준인 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유지해온 동일한 관세 합의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 자동차 관세 25%,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 50%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멕시코의 경우 당장의 관세 인상을 피하고 향후 3개월간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설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미 상무부가 6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월과 비교하면 0.3% 상승한 수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을 나타냈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대표 지수와 코어 지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각각 0.1%포인트를 웃돌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면요. 현지 시간 31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치의 경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2천 건의 밑돈 증가폭으로
한 주 전의 수치를 제외하면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4만 6천 건으로 일주일 사이 변화가 없었는데요.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실업수당 청구 통계만 놓고 보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보시면서 어제 시장 흐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시총 4, 5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수 기준으로는 55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다만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모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기준 모습이었고요. 어제 3.95%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종목은 메타인데요. 메타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1%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구글은 2%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0.78% 하락했고요. 반도체단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반도체단 가라앉으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테슬라는 3% 넘게 밀렸고 아마존은 1.7% 올랐습니다. 애플은 0.71% 하락했지만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을 움직인 종목별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보안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I 칩 H20에 백도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밝힌 건데요. 중국 당국은 관련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안 규정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술 자립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 0.78%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기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과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간 건데요. 특히 애저 매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날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조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같은 날 메타도 강력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2분기 매출 1,677억 달러, 주당 순이익 1.68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인 AWS도 17.5% 성장해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는데요. 아마존은 3분기에도 매출 성장을 예상을 했지만 영업이익 전망치는 시장 평균보다 낮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아마존 주가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인데요. 애플이 2분기 매출 944억 달러, 주당 순이익 1.57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 매출이 각각 13%씩 상승하면서 성장을 이끌었고 총 마진율도 46.5%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다시 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와 기타 제품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주가는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 흐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상호관세의 공포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 이런 흐름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익 실현 매물이 몰린 것도 압박을 더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사전에서는 K뷰티테크의 위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APR인데요. K뷰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력과 하드웨어를 결합한 뷰티테크가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된 APR은 화장품 사업 3년 만에 매출 630억 원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이미 400만 대를 넘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로 모공 탄력, 광채 볼륨 관리 등 다기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APR 디바이스 제품이 짧은 기간 안에 큰 성장을 이뤄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늙고 싶지 않은 인간의 안티에이징 욕구를 피부과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사용법으로 해소 가능하고 비침 습적 시술로 인지도를 상승시킨 홈 디바이스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생산과 오프라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과거 전략을 탈피하고 틱톡과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글로벌 MZ세대를 공략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친 것이 타 화장품 브랜드와 실적의 차이를 넓힌 주요 비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전체 실적과 해외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660억 원, 영업이익은 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 97% 성장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71%에 달하며 큰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미국, 일본, 중화권, 유럽 및 중동 등으로 고르게 분포해 특정 지역 의존도가 낮다는 점, 그리고 1분기 해외 매출이 1,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늘었는데 이미 2024년 상반기 해외 매출 규모를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해외에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가 검색량 4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일본에서는 6월에 진행된 메가와리 행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슈로는 APL의 창사 이래 처음 1,343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배당 결정이 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입성 18개월 만에 네 번째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시행했으며 주주 환원 정책의 밸류업 기조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호실적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 등을 종합해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는 매출액 2,869억 원, 영업이익 58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5%, 110% 증가한 수치로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향후 6개월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실적 기대치와 밸류에이션 때문에 높아진 기대감과 밸류에이션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APR이었는데요. 기사를 볼 때마다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확장한다든지 조금의 등락은 있지만 주가가 점점 오른다는 기사를 볼 때 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APR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이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신문 기사는요. 한국 배센트 건너뛰고 트럼프 면담, 투자액 수정 없이 40분 만에 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선 한미 관세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당일 SNS를 통해 돌연 면담을 예고하면서 당초 미국 재무장관과의 조율을 거쳐야 가능할 줄 알았던 만남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건데요. 한국 협상단은 오후에 백악관으로 급하게 이동을 해 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사전에 조율된 3,500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고윤철 부총리는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 추가 투자금도 발표될 거라고 밝혀 본격적으로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협상 1등 공신된 MASJ 카드, 한국 조선기술, 미국 AI 함께 간다. 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MASJ 프로젝트가 핵심 카드로 부각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약 1,500달러를 투입을 하면서 설계, 건조 기술과 공정관리 시스템을 미국에 전수할 계획인데요. AI 협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해서 자율운항 선박 같은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 펠런티어와 손잡고 스마트 조선소를 추진 중이고 한화도 필리조선소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중소협력업체의 미국 진출 기회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 HMB 파운드리 큰 손과 공급 논의 중.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반도체 사업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전반적인 수익은 줄었지만 스마트폰과 AI 가전이 포함된 DX 부문과 전장 계열의 하만의 실적은 개선이 됐는데요. 하반기엔 D램과 낸드 가격 반등과 함께 AI 서버, PC 수요 증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HBM3E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HBM4의 샘플도 이미 출하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테슬라와의 22조 원 계약을 시작으로 이 나노 공정 중심의 전략을 통해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두고 대형 고객 맞춤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찔끔 감세의 실망, 금융 배당주 주르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확정을 하자 금융주와 고배당주가 일제하게 하락했는데요. 이 정책 발표는 장 마감 이후였지만 감세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이 주가에 선 반영된 겁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주요 은행주는 물론이고요. 삼성생명, KTNG 같은 비금융 배당주까지 약세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수급이 조선과 방산주로 몰리면서 금융주는 추가 매도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ETF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금융지주들은 이미 자사주 소각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이번 세제 개편이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맞춤 차세대 전력망 만든다. 산단 캠퍼스 전력난도 해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국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태양광처럼 간헐성이 높은 에너지 특성에 맞춰서 이 남는 전력을 다시 송전망에 보내는 양방향 전력과 또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산업단지와 대학 캠퍼스 등에는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도 설치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철강, 석유, 화학 산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잉여 전력은 수소 생산이나 폐열 발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이슈들 뉴스 브리핑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인데요. 여름철엔 자외선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 두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수록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모자람 없이 여름철 두피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철 두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얼굴에는 선크림도 바르고 수분 케어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데 두피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두피 화상을 입게 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 세균 번식이 쉬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먼지와 오염물질까지 침착되면 모공이 막혀 염증은 더욱 악화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비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심할 경우 탈모까지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두피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두피 자체의 건강뿐 아니라 두피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모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풍성한 모발과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그녀. 이게 다 두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손놀림을 시작하는 그녀. 뭐 하시는 건가요? 꾸준히 풍지혈을 자극하며 관리해온 것이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 꼭 챙기는 것, 바로 양산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 두피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피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 비밀을 바로 식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 두피 건강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차려 먹는다는데요. 어떻게 도움될까요? 비타민C의 역할 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지 콜라겐이 튼튼하게 잘 형성이 돼요. 두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머리를 실질적으로 비타민C가 머릿속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 탈모 같은 거는 거의 멈추거든요. 그 탈모 예방 효과 가장 큰 거는 머리를 합성된 콜라겐들이 그 탄력이 좋아서 잘 잡아준다. 정확하게 그 학명으로 얘기하면 에틸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럽니다. 비타민C는 기름에는 잘 안 녹아요.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발라도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그래서 피부를 짙게 뚫고 들어갑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EVC입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 바로 머리 감기인데요.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브 씨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갖는 효능을 피부에서 피부 안까지 침투시게 해준 게 EVC입니다. 썼을 때 모공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인장을 강하게 하죠.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모공이 축소되면 머리카락이 안 빠지겠구나. 머리카락 인장이 생기면 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일단 탈모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 외에 뭐 두피에 생기는 각질이나 지루성이나 뭐 이런 경우에 각질이 생기는데 EVC가 두피에 생기는 그 각질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의 뭐 만능이라 볼 수 있죠. 두피 깊이 비타민C 유도체가 전달이 되면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두피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자주 발생하기 쉬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두피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을 간직하고 싶다. 두피도 피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 이제 두피에 양보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매물을 던지면서 양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4월 7일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지켜온 3,200선이 무너졌고요. 3,100선까지 위협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장중 내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3.88% 급락하면서 3,11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가 하락한 배경에는 전날에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조 6천억 원대 담아내줬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7천억 원대, 1조 400억 원대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4.03% 내리면서 7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매도하면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1,090억 원 물량을 던졌고요. 기관이 1,422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503억 원 담아내줬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3%대 낙폭 보여줬습니다. 68,900원을 종가 형성하면서 7만 전자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마저 강하게 빠졌는데요. 5.72% 하락하면서 93만 9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자동차주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1%대 낙폭 보여줬고요. 기아도 1%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하게 파란불 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7% 강하게 하락했는데요. 42만 2천 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동반 약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이 3%대, 에코프로도 3%대 하락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역시나 약세, 하락세 보였고요. 리가켄바이오는 5%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12만 7,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7%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실망감의 추심이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의 경우 강소조선사로서 이 상장 전부터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대한조선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 유조선, 셔틀탱커선, 컨테이너선 같은 다양한 선종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1987년에 설립된 신영조선공업이 전신으로 2004년에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조선의 경우 설립 초기 벌크업 위주로 건조를 했었는데 2013년 이후에는 중대형 선박으로 전환을 했고 현재 원유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고부가 가치선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는 국내외 2,106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275.7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5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상장을 했는데요. 이어서 지난 22일에서 23일에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는 약 17조 8,608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경쟁률은 238.1대 1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한조선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친환경 신성종 기술 구도화, 생산 자동화 등에 투입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개장 초반부터 급등을 보여주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해주면서 84.8% 상승하면서 92,400원으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한조선 짚어주셨습니다. 대한조선 오늘 정말 뜨거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첫날부터 단숨에 하반기 대우로 떠올랐는데요. 오늘까지 80% 넘게 치솟으면서 시장 관심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했는데요. 특히 대한조선은 중형 유조선,
벌크선 중심의 수주 잔고를 탄탄히 쌓아둔 상황이라서 실적 기반에 대한 신뢰도 함께 받는 분위기고요. 상장 전에 이미 KDB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리에서 벗어난 첫 성공 사례라는 점도 이번 흥행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 급등한 만큼 단기 과열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관건은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되고 글로벌 발주 회복 흐름을 얼마나 잘 잡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추가 상승 흐름은 실적 발표 시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조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방산주인데요. 방산산업이 또 한 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매출이 6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가 넘는 성장인데요. 주요 무기 수출 계약이 본격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호실적 발표 이후에 방산 대표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특히 LIG 넥스원은 중동 수출 확대 기대감과 더불어서 방산 외화 유입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산 수출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글로벌 수주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폴란드, 중동, 동남아시아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추가 계약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산업이 단순한 내수방어 산업을 넘어서서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우주항공주인데요. 우주항공 특수합금 전문업체인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스피어는 로켓 발사체용 엔진, 노즐, 연소실, 발사대 추진체 같은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특수 합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스피어는 전날 스페이스X와 2035년까지 최대 10억 5,4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700억 원 규모의 특수 합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제품은 로켓 발사체용 엔진과 노즐에 사용하는 니켈, 초합금 등으로 밝혀졌는데요. 내년도 확정 계약분은 774억 원 규모이고 매년 영업이익 200억 원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피어의 지난해 매출액인 26억 원 대비 2,96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흐름에 HVM, LA 삼양, 루미르 같은 우주 항공산업 관련주들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스피어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해서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30% 넘는 이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오늘 종가 14,17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스피어 차트가 굉장히 양봉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주산업 테마가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바로 스피어가 스피어 XY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로켓 및 위성 부품용 특수 합금 소재를 스피어 X에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글로벌 우주산업 체인의 국내 기업이 본격 진입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피어는 그동안 항공, 방산 소재에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그 기술력이 민간 우주산업까지 확장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앨런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스타링크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몰렸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급 규모나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공시 내용과 실제 실적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남북 경협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강원, 인천을 잇는 한반도 공동 경제권 구상이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시장에서는 곧장 남북 경협주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일신석재, 대아TI 등이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특히 현대로템은 통일 대비 철도 연결 관련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서 경제 협력과 인프라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점인데요. 강원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에너지, 관광산업 연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가 되면서 중소형 경협 테마주들에 다시 자금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치 테마를 넘어서는 구조적 경협 테마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또 떨어진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풍산 같은 경우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 몇 달간 방산주들이 워낙에 좋았다 보니 이번에 실적 발표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풍산은 이날 2분기 영업이익이 8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은 1조 14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42억 원으로 전년보다 42.3% 감소를 했는데요. 이런 발표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풍산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1,115억 원, 매출액은 1조 2,963억 원, 당기순이익은 775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풍산의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가부터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가 무려 이 시가 대비 17.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막판에는 살짝은 올라와 주면서 15% 하락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 15.98% 하락한 135만 원으로 종료되는 모습입니다. 네, 풍산 오늘 시장에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2분기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주가는 장중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방산 수출 증가로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었는데 비철금속 부문에서의 마진 축소와 전반적인 원가 부담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탄력 수요도 일부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전년 대비 실적 모멘텀이 약해진 것도 투심을 위축시킨 요인이었고요. 풍산은 그동안 방산과 구리 관련 이슈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시장에 던진 신호는 꽤 명확했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이슈나 지정학적 긴장 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방산 수출 수요 회복 여부와 구리 가격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 관련해서 특징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서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연매출 약 2,200억 원을 기록한 토스트 기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이삭토스트입니다. 그럼 토스트 하나 잘 만들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은 누굴까요?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김학영 대표입니다. 오늘의 인물 로그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던 가정주부에서 연매출 2,200억 원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된 김학영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학원 강사로 일하던 김학영 대표는 남편의 병환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 생계를 위해 한 대학교 앞 작은 가게에서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16시간 주 6일을 일하며 토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재료들을 넣은 토스트로 꽤 많은 손님들을 모았지만
그러던 중 똑같은 방식으로 토스트를 파는 경쟁 업체가 생기며 김 대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고민이 이어지던 어느 날 손님으로 온 한 여학생에게서 소스를 추가하면 더 맛있겠다는 조언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 조언을 통해 개발한 소스를 발라 판매하게 된 토스트를 향한 좋은 반응이 퍼졌고 많은 주문에 계산을 할 틈도 없어 손님들이 셀프 계산을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빠른 입소문을 탄 이삭 토스트는 현재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약 2,200억 원, 전국 가맹점 900여 개, 대한민국 분식업종 가맹점수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삭 토스트가 이런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맛있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성공의 배경에는 김학영 대표의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이 그대로 경영에 반영된 상생 철학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2003년부터 이삭 토스트를 프랜차이즈화하면서 매출의 연연에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리지 않고 가맹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점주들에게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진입 장벽을 두지 않으려는 배려였는데요. 또한 가맹점에서 본사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업계 최저 수준인 월 10만 원대로 책정하는 등 본사만의 이익보다는 가맹점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도모했습니다. 이외에도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정기 후원을 전개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뭄을 만난 내 이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김 대표의 상생 철학에 대한 고집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인물로그에서 김학영 대표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웃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가치를 아는 마음,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영 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IM증권에서 발간한 엇갈리는 희비, 국내 휴머노이드 및 협동 로봇 업종 전망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최근 로보틱스 산업 내에서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의 시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주요 기업들의 전망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달리 협동 로봇 시장은 최근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협동 로봇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약 68%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장기화된 유럽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이 고객사들의 투자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산 협동 로봇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협동 로봇의 가격이 경쟁 제품 대비 약 50% 수준으로 추정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구매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재판매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경쟁 심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그룹사인 두산 밥캣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산 밥캣의 북미와 유럽 딜러망을 활용해서 영업력을 높이고 주요 생산 및 조립 공정에 협동 로봇을 공급하는 등 실적 회복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미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원엑시아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고 또한 그룹사와의 협력 정도가 실적 개선의 핵심이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밥캣과의 협력으로 캡티브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실제 그룹사 생산 및 조립 공정에 얼마나 많은 협동 로봇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실적의 회복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의 시너지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의 추가 인수와 함께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 경쟁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임박하면서 휴머노이드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향후 국내 로보틱스 섹터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확대로 이 관련 부품 기업들 또한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의 생산 증설과 신제품 출시가 예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로보티스, 사면 같은 액추에이터 부품 업체들은 이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주요 업체들의 상장 및 양산 체제가 구축이 됨에 따라서 이 국내 부품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원가 절감에 기여를 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IM증권의 엇갈리는 희비, 국내 휴머노이드 및 협동 로봇 업종 전망이라는 리포트를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렇게 요약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현재 부진한 상황이고 휴머노이드,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부품 업체들도 함께 주목해볼 만하겠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내 로보틱스 시장의 두 축인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협동 로봇의 시장의 부진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 또 반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는데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는 속수무책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소희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조선주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특히나 이 대한조선의 상장도 그렇고 또 한미협정에서 이 조선업이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그나마 이 무너지는 한국 주식시장을 막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선주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죠. 이어서 소빈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코스피가 3,100포인트대로 하락하고 코스닥도 7,720포인트대로 하락하는 와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수출 1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국내 기업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다음 주에도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물을 다 던졌다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장 폭망이라고 정리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